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판테라 캡터 1년 내에 비트코인이 23만 달러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사 이 판테라 캡털의 창립자 댄 모헤드가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1년 내에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자산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와 그리고 상장사의 암호화폐 투자 확대를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흐름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확한 가격 예측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신뢰도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헤드는 이제 지난 2022년 11월에 비트코인이 2025년 8월 11일 11만 7,482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예측을 했대요. 근데 이 날짜랑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예측을 하는지 좀 신기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딱 맞는 건 아니고, 이제 8월 14일에 사상 최고가 12만 4,495달러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측치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근데 굉장히 근사한 수치까지 나온 거죠. 이게 2022년에 11월에 예측을 했던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수치를. 근데 거의 근사치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헤드는 비트코인이 1년 안에 23만 달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만 달러면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긴 해요. 지금 그 예측하는 전망치에서는 대부분 이제 20만 달러, 18에서 20만 달러 정도가 이제 보통 정도고 25만 달러까지도 이제 예측하는 쪽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쪽이 25만 달러 정도인데 1년 아니라는 게 이제 명확한 기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이게 1년 아니면은 2026년 뭐 9월까지 지금으로부터 기한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까지 과연 이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트코인 4년 주기론이 이제 주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년 주기는 거의 이제 올해 말이 거의 끝인데, 웬만하면 대부분이. 근데 내년 뭐 9월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초나 중순 정도에는 뭐 고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23만 달러를 전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시장의 상승세를 이제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변화, 가장 큰 흐름이죠. 이 토큰화와 자산 유통 방식을 이제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거래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RWA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핫해요. 요즘에 가장 핫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RWA인데, 부동산, 주식, 채권, 국채 등의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모기지나 국채는 빠르게 토큰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쉽기 때문에요. 이 토큰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부동산이 절차상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부동산이 조금 가장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주식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규제가 장애물인데, 요것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년 내에 대부분의 펀드가 토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블랙록도 지금 이제 ETF를 토큰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토큰화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변화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레저리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립토 트레저리 전략도 이제 핵심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도 이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판테라 캐피탈이 투자한 곳이 어디냐? 결국엔 비트마인, 피겨, 이런 상장사들의 대규모 자산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암호화폐를 아주 대규모로 이제 매입하고 있죠.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판테라가 투자하는 곳들을 좀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판테라가 투자를 좀 생각보다 잘해요. 많이 하고 다양한 곳에. 네, 뭐 망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빠른 추세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00개 넘는 상장사가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암호화폐 보유분을 반영한 주가 프리미엄이 이제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모에드는 가격이 오르면 프리미엄도 오르고 하락하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 때문에 이제 주가도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따라 오르는 거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접근성이 좋고 경영진이 우수한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죠. 경영진도 좀 봐야 되고, 믿을 만한 기업인가, 진짜 그냥 이제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가져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베테랑 트레이더 이 비트코인 사이클 정점이 2026년이다라는 기사예요. 베테랑 트레이더 겸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라크 데이비스가 자신의 채널에서 이 제조업, 소비자 심리, 주택시장, 서비스업, 노동시장, 금융 환경 등 다수의 거시 지표를 근거로 아직 사이클 정점은 멀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거시경제를 여러분들 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지금이 강세장인지 아니면 이게 꺾여서 하락장으로 넘어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투자해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을 거스르고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 시장이 어느 추세에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얘 정점이 왔는지 아니면 중간 단계인지 이걸 대략으로라도 조금 판단하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경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지표를 보는 거. 자, 여기서 제조업 동향을 나타내는 이 ISM 제조업 PMI가 현재 48.7이라는 거죠. 경기 확장 공여 기준이 이제 50인데 이걸 밑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의 경기가 확장되는 수준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과거 사이클의 정점이 60에서 65 구간에서 나타났는데 이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는 거죠.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도 58.2인데 장기 평균 8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그리고 이제 과거 닷컴버블과 이제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에 이 지표가 80에서 110 범위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수치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리고 현재 소비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의 심리들. 근데 소비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심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 시장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 지금 광기에 휩싸여서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미친 듯이 사는 것 같으세요? 아마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실 거예요. 지금 막 그 정도로 광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막 안 사면 안 돼. 막 동네에서 막
아주머니, 할아버지, 뭐 모르는 사람들,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암호화폐 막 사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식도 막 지금 막 주식 사야 돼 막 이렇게 이제 과열된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지금 보는 좀 추세거든요. 그 심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만약에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암호화폐 물어봐요. 그러면 암호화폐 지금 뭐 사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이제 과열. 그러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리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을 반영하는 이 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 지수 역시 팬데믹 이전 76에서 현재 32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5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열 국면으로 평가되는 55 이상에는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자발적 퇴사율 역시 2%로 장기 평균 수준이고요. 2021년 고점 3%와 비교하면 근로자들의 자신감은 좀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금리 환경인데 이 주요 중앙은행, 세계 주요 중앙은행 82%가 금리 인하를 지금 단행을 했어요.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연준 역시 곧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아직까지 이제 고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시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월가 ETF의 1조 달러 유입 임박, 연준 통화 정책이 무색하다라는 기사인데, 결국에는 이 ETF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말까지 사상 최대치인 1조 달러 유입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죠. 1조 달러까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ETF에. 주식 ETF도 있고요. 암호화폐 ETF도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ETF의 장점은 이 자동화된 자금 유입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주식 시장이든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이든 긍정적인 부분이 시장이 이제 상승장일 때는 더 이제 불을 지피고요. 하락장일 때는 하락의 방어를 해요.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왜 이렇게 되냐면 올라갈 때도 계속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고요. 내려갈 때도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해요. 이게 ETF의 이제 장점인데 보통 ETF에 이제 투자하는 쪽이 이런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에서 보통은 이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 노동자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정 금액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서 주식을 사거나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에서 401k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졌죠. 대통령이 이제 그걸 허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퇴직연금에서도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요런 자동적인 구조. 이 구조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7조 달러, 그러니까 401k의 이 자금 여력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의 일부만 이제 암호화폐에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상승에 굉장히 큰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내의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주식금 최고치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이제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말고 금이 지금 최고가를 이제 막 간다고 해서 이거에 조바심을 느끼지 마라. 결국에는 금 다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금이 상승하는 폭보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폭이 항상 지금까지 높았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은 20조 달러고 비트코인은 2조 달러예요. 시총이 대략 이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10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총이 금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등락 폭이 이제 더 높고요. 올라가면 아주 제대로 올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이 보통은 상승하는 패턴들이 나오면 금이 항상 상승하고 나서 후행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이 이제 한참 오르고 일부 횡보를 보이거나 조정을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을 못 잡아서 막 후회하고 있으실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암호화폐나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안소니 폼폴리아노가 이제 모두가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 역발상에서 합의된 거래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분석가 안소니 폼폴리아노가 이 역발상 투자 예전에는 이제 모두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었고 조금 이제 변두리였죠. 틈새 자산 뭐 이런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업의 재무 전략의 주요 축이 되고 있고 ETF에서도 굉장히 큰 축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성장성이 엄청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류 자산으로 가고 있고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에서 STO 거래 승인을 요청했어요. 요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스닥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된 증권 거래를 추진하면서 국내 STO 법제화의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라는데 나스닥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토큰화된 주식 및 상장지수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큰화된 증권이 직접적으로 배당과 을권까지도 가지면서 주식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나스닥에서 이제 일반 주식이 아니라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 열려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우선은 이 토큰화를 시키면은 주식보다 훨씬 더 작게 쪼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분할이 훨씬 더 미세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주식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뭐 100만 원이 넘어가거나 뭐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얼마죠?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하나를 개인이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가 너무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러면은 사기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쪼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마 토큰화된 시장은 거래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아마 SEC에서 조금 더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면 시장이 좀 더 길어지거나 뭐 24시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장보다는 좀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지죠. 시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유동성도 높아지고 이럼으로써 이제 블록체인 쪽도 굉장히 블록체인도 아주 좋아지죠. 블록체인을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큰화된 증권에서 그러면 암호화폐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이런 쪽에서도 엄청난 수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시장, 아주 큰 시장이 지금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게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시장이 이제 옵니다. 나스닥이 진짜 이제 아주 큰 걸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ETF의 토큰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SEC에 이제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승인 요청을 이미 했고요. 블랙록도 여기 나오죠. 토큰화. 상장지수 펀드의 토큰화.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낸스와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제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공식화한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STO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예요, 진짜. 자,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솔라나 12억 달러나 베팅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이 일주일 사이 솔라나에 530만 개를 매입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갤럭시 디지털은 약 500만 개의 솔라나를 매수를 했는데, 이 가운데 470만 개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관이 됐고요. 커스터디를 하는 거죠, 이쪽에. 그리고 이튿날에는 이제 추가 매입을 또 했는데 32.5만 개를 또 추가 매수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11억 6천만 달러나 7,800만 달러, 총 보유량만 530만 개. 엄청난 양이죠. 이런 솔라나를 정말 이제 무섭게 사들이고 있어. 그래서 이 솔라나도 이제 주목해 볼만 하겠죠. 지금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매입하는 집단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 보면. 그래서 솔라나 제일 중심의 재무 전략을 이끌어가는 이 포워드 인더스트리즈를 이제 신규 플랫폼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프 크립토나 멀티코인 캐피털과 함께 이제 1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솔라나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주목을 받아가지고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또 많이 하기도 했어요. 단기적으로 21%나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솔라나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보면 자금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비트코인이 조정만 좀 안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세가 나오면 솔라나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따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좀 완화가 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흐름들 좋아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 분위기가 괜찮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